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본선 후보 선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목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 이후 첫 행보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불공평한 규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습니까? 대만의 TSMC 연구 인력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역시 고강도 근무로 유명합니다. 추격해오는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 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과연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1938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일본 또한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표준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인정했던 사안인데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이 항의를 하자 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오로지 지지 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멀리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와 민주당 당직자들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 역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은 시간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며 폭력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킵시다.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킵시다.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파병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은 평화를 이어갈 수 있는 국가를 넘어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국제 정세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향된 이념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작년 10월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는 근거가 빈약하다며 파병이 아니라 북러 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북한을 두둔한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의 인력 파견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귀하러 혹시 한반도의 정책을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음모론까지 살포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까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 정치 이익이 되면 이적 행위와 반미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북한 스스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와 친명 세력의 억측과
음모론도 모두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랍니다.